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은 사회복지사 김사부와 함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요양원의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이제는 1,5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아마도 50년쯤 뒤에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가 넘는 슈퍼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실습을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이 된 치매 전문 요양원에서 하루에 8시간 주 5일 1개월간의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실버타운과 요양원에 관심이 많아서 수도권에 있는 유사한 요양원들을 여러 곳 방문하여 위치, 건축물의 구조, 내부 마감의 정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형태와 처우, 주간 프로그램의 실행과 주간 식단표, 운영 방식 등을 관찰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치매 환자들을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케어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우치게 되었고, 지금도 치매 예방과 경도인지 장애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재활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드는 많은 사람들과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과 환자에게 안락한 삶의 제공, 환자의 생활공간과 의식주의 제공, 환자의 일과표와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 요양원의 정서적인 분위기 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 또는 나의 가족이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된다면 누가 어떻게 얼마나 어디까지 케어가 가능한가 일 것입니다. 요양원의 대부분은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이 되어 있고, 설립의 목적은 항상 수익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근무 인원의 수를 줄여서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니 근무 여건과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주무부서들은 요양원들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업체들끼리 협회를 조직하여 암암리의 가격과 감사에 대비해서 담합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증가하는 노령 인구를 감안한다면 우수한 인력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봉사와 사랑, 진심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과 개선과 근로요건들이 향상이 되고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증가하는 요양원의 입소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전문 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안들의 개선은 입소자들에 대한 배려와 양질의 서비스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의 근무 기준이 열악하고 촉탁 의사의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충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양원들이 간호조무사 인력을 고용을 하는데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 및 주말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소자들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 대응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는 평균 3, 4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질환은 고혈압, 치매, 당뇨병, 관절염, 척추 추간판 탈출증, 뇌졸중 등입니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하루 평균 8에서 9개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는 도저히 해나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냐 요양원이냐를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격이나 설립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차이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를 해서 설립이 된 병원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복지시설이라는 점이 근본적으로 법리적인 차이점입니다. 즉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요양기관입니다. 그래서 입원이나 입소 대상의 판정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만성적 노인성 질환 등 장기 요양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누구나 입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양원은 총 6개 등급의 장기 요양 등급 환자 중 1, 2등급, 3에서 5등급의 시설 등급, 치매 인지 지원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 요양원에 자비로 입소를 하는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각각 설립 목적이 다르고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여부 및 국가 및 개인 부담 비율 등 여러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의 상황,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이나 위치뿐만이 아니라 환자에게는 안락함을 제공하고 가족들에게는 신뢰감을 주는 기관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진료를 필요로 하고 질병의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만성질병화 되어서 외래 진료와 약의 복용만으로도 질병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면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가정에서 자립생활이 불가능하고 환자를 케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요양원에 입소를 하면 됩니다. 선택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나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결정을 내릴 것을 적극 권유를 합니다. 제가 실습을 한 요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요양원이었습니다. 도심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고 최근에 신축한 건축물이어서 외형과 내부 마감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벼운 산책로도 형성이 되어 있었고 교통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종합병원도 약 3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의 인프라 구성, 지리적 여건도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거의가 1인 1실 유지에 거실과 식당, 휴게실, 다용도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입소자 1인당 1개월 이용료는 480만 원이었습니다. 시설이나 서비스가 더 좋은 곳은 1개월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이용료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하루 3끼, 간식은 오후에 1회 제공이 되었고 식단은 일주일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2층은 여성 전용, 3층은 남녀 공용으로 부부가 입소한 경우 2인 1실을 사용이 가능하며 4층은 남성 전용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목욕은 주 1회, 세탁은 매일 수거하여 세탁 및 건조 후 개인별 분류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과 치매 환자들이어서 식사, 이동, 세면과 양치, 기저귀 교체, 화장실 이용 등 일상의 거의 모든 것들을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입소자들을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입소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언제든지 면회가 가능하였고 사용 공간들도 항상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에는 매일 1시간 정도의 노래, 체조, 그림 그리기 등의 재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안마 및 마사지실이 있어서 주간에는 항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비교적 입소자 돌봄 서비스가 양호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의 시설과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이용료가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는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내외부에 전체에 CCTV, 보안용 카메라가 항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만약에 대비 문제 발생에 대한 대처, 가족들에 대한 방어적, 법리적으로도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 요양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하여 요양원에서의 노인학대, 폭행, 폭언, 수면제 복용, 방치, 절도 등이나 가족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부실한 운영이 보도가 되면은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두려움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좋지 않은 사건들을 고발 또는 적발된 것들을 위주로 보도가 되어서 지나친 편견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양원들이 노인들을 규정에 맞게 돌보고 있고 관리 감독을 맡은 주무관청에서도 주기적으로 요양원의 운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및 평가 기준에 미달이 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을 징수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영리사업에는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운영의 기준이 되는 만큼 요양원의 사업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실 운영과 불상사가 발생하는 요양원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근무 환경도 열악하여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이 조선족들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혼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선족은 절대로
대한민국 동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국인도 아니고 단지 조선족일 뿐입니다. 자신들 스스로는 중국에서는 중국인이라고, 한국에 오면은 동포인 것처럼 행사를 하고 다닐 뿐입니다. 사업장에서 조선족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켜본 경험이 있는 고용주들은 저들의 근태와 근성을 잘 알 것입니다. 사고치고 도망가 버리면은 고용주가 모든 책임은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건설업, 요식업, 호텔, 서비스업에서 조선족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본 경험이 다수 있어서 조선족들의 근성과 근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임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내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도 높습니다. 가끔은 국내에 연고자가 없고 성실한 조선족도 있으나 희귀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실습을 했던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전원이 내국인이었고 봉사와 사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무 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원들은 입소자 1인당 책정되는 정부의 지원금과 환자의 자기 부담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다수의 입소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설립 기준의 근거에만 초점을 맞춘 최소 인원으로 고용을 하여 최저임금만 지불하며 기저귀 등의 물품 및 소모품이나 식재료 구입비를 최대한 줄이고 기부나 지원에만 의존하라는 요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당연히 입소자들에게는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요양원이 적발되더라도 개선이 되기가 힘든 이유는 요양원의 특성상 보호자가 항상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감독할 수도 없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입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이 되려면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요양원의 경우 서비스 이용 당사자인 입소자들이 만성질병으로 노쇠화되어서 기력이 없는 상태이고 사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은 가족들도 더 이상 거론하지도 않고 지역에서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프리미엄급의 럭셔리하고 좋은 요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일부의 이런 고약한 요양원들을 떠올리면은 질병이나 노후화로 인하여 자립생활이 힘들어도 요양원에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요양원을 마냥 나쁜 편견으로만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양원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요양원의 운영 정책과 실제 운영 방식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합니다. 부당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의제기와 소송도 불사하면서 노인 복지 정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요양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입소자들에 대한 돌봄 문제를 지적할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 위법 시에는 엄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자질을 갖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도 호감을 가지고 봉사와 사랑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노인들의 존귀한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주무부서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노인복지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직책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여 새로운 장기 요양 서비스 시대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노인들이 고귀한 삶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행복한 삶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 웰빙과 웰다잉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여건과 서비스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미비하고 서비스의 질적 여하를 요양보호사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요양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 근로조건, 근무 환경 등을 조속히 개선 및 해결하고 거듭 확인하여야 하고 요양원의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원은 사업의 특성상 대표자가 혼자 결정한 대로 명령과 복종을 강요하며 직원들에게는 명령에 따르도록 결정하는 운영 방식, 즉 톱다운 방식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나 향상된 운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종사자들의 참여적이고 자율성이 극대화된 운영 방식의 조직문화 구성을 장려하는 리더십이 윈윈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요양원의 설립 운영자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서 노인 장기 요양시설의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시설에서도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의 참여 및 증대,
간호 인력의 역량 강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의 강화, 그리고 기업이나 단체들의 기부,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특히 노인복지정책은 매우 미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비하여 기획이 되어야 하고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꾸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은 사기꾼들의 천국, 범죄자들의 천국, 빨갱이들의 천국이 되었고 개쓰레기 생양아치 정치꾼들에게는 노인 복지정책은 관심이나 의식구조 자체도 없으니 노인 복지정책은 먼 나라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각자의 안전과 노후의 대책은 스스로 세우고 강구하여야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노후에 낭패를 당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각자 도생의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운동요법, 특히 근력강화운동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식이요법,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단백질 공급을 필수적으로 매일 하여야 합니다. 생활요법,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 건강백서 요법을 반드시 잘 실행을 하여야 노후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운동과 공부는 죽는 날까지 하여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고통 없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기 요양 제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단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버타운 요양원은 사회복지사 김사부와 함께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